네, 코사인 법칙 봅시다. 주로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보시면 이 변의 길이가 A다. 이 왼쪽에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직각삼각형도 보이시죠? 자, 왼쪽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이 각이 B입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자, 그렇다면 이 변의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네요. 자, 같은 원리로요,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셨을 때, 빗변의 길이를 B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리고 이 각도가 A이기 때문에, 자, 여기 밑변 보이시죠? 이 밑변의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A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자, 따라서 이 전체의 길이는 뭐가 된다? A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A가 된다. 전체 밑변의 길이는요, 이 삼각형의. 자, 이 내용이 제1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제1 코사인 법칙은요, 법칙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런 게 방금 전처럼 바로 유도하시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외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보다는 지금 밑에 나오는 수능 빈출 유형 세 가지 있죠? 이게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요, 제일 많이 나온 세 가지 유형이고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왼쪽에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 A, 오른쪽에 B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 각도가 B, 이 각도가 A라고 한다면, 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요. 지금 보시면 왼쪽의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요 길이 있죠. 이 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B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A가 이 변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공통변이죠. 따라서 둘은 같다. 자, 이렇게 푸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수선을 똑같이 내렸습니다. 이 수선을, 자, 왼쪽의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x라고 잡으면 전체의 밑변의 길이가 c였기 때문에, 자, 오른쪽의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는 c-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서, 자, 왼쪽에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썼고요. 오른쪽에 직각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이 공통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 둘은 같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문제에서 이 A, B, C는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X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자. 이게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자,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언급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유형은요. 지금 자, 역시나 수선을 내리면 이게 공통변이 되고요. 이 공통변을 왼쪽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A 곱하기 탄젠트 B가 될 것이고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는 B 곱하기 탄젠트 A가 되겠죠. 이 공통변의 길이는 자, 같더라.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이 자주 활용이 되고요.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이 두 번째 유형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0 수능 가형 27번 문제의 일부이고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요 공통변, 수선을 그렸어요. 이 공통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쪽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놨고요. 자, 그러면 반대편의 길이는 루트 28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를 사용했습니다. 요 두 번째 유형이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활용해서요. 자, 왼쪽에 피타고라스, 오른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했습니다. 그 둘은 공통변으로 길이가 같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전개했고요. 그랬더니 공통변, 이 수선의 길이가 나왔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작년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제2 코사인 법칙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코사인 법칙은 제1 코사인 법칙보다는 이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자, 이 제2 코사인 법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삼각형의 세 변과 한 개의 각 중 하나를 모를 때 사용하는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지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각 C가 있을 때, 자,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들 보이시죠? A, B, C, 각 C.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모르면, 자, 이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2 코사인 법칙은, 자, 이 형태로 변형시켜서 넘기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 형태로도 주로 많이 문제가 풀리더라. 그래서 이 형태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제2 코사인 법칙을 외우는 방법은 뭘까? 자, 봅시다. 완전 제곱식을 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자, C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이다를 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이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죠? 코사인을 가지고 와야겠는데 누구를 갖고 올까? 각 A, B, C 중에서 지금 보니까 얘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각 C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항 있죠, 여기. 이 마지막 항에다가 곱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단순한 암기법이지 뭔가 수학적 원리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제 보겠습니다. 아까 제2 코사인 법칙은요, 세 변의 길이와 한 각 중에서 데이터 하나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제 네 가지를 모두 다, 자, 보시면, 자, A를 모를 때, B를 모를 때, C를 모를 때, 각 B를 모를 때로 제가 전부 다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좀 느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예제를 만들었고요. 실제로는 이 예제 문제보다도 관련 문제들을 풀어서 제2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유용하다라는 걸 몸소 체험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시면 경찰대학교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수능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2016 수능 가형 문제 2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타원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게 문제를 조금 변형했습니다. 자,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PF'F가 있습니다. 자, 이 변의 길이는 4고요. 2 더하기 2, 이 변의 길이는 10입니다. 3 더하기 9죠. 자, 그랬을 때 이 선분 F'F'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 길이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은 4의 제곱, 자, 완전 제곱식 떠올리세요. 자, 42 코사인, 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2 법칙은 뭐라 그랬냐면 이 네 가지 데이터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를 모를 때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르는 게 두 개죠. 자, 그렇다면 이 세타를 우리가 알아내야겠네. 자,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 세타죠, 현재. 자, 여기 이 작은 직각삼각형을 옆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직각삼각형은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고요. 이 변의, B변의 길이 3이고, 이 변의 길이 2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네. 즉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6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는 루트 96이다.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선분 f'의 길이는 얼마다? 4루트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읽을 거리 보시겠습니다.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하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 벡터 부분을 공부를 했을 거고요. 이 벡터를 이용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 C는요. 자, 벡터 B에서 벡터 A를 빼라. 이렇게 가면 되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 두 벡터는 크기가 같다. 같은 벡터니까요. 자, 양변을 제곱해도 같다. 같은 크기를 제곱했으니까요. 스칼라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같아야겠죠. 자, 따라서 전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내적의 개념이 쓰이고요. 이거는 기하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이 들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제2 코사인 법칙이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제2 코사인 법칙을 벡터를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각비와 삼각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세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 삼각비가 되겠습니다. 자, 빗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나머지 변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빗변이 아니고요. 한 변이 주어져 있을 때 다른 한 변을 어떻게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오는 이 세 가지 케이스도 우리가 빠르게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떠올리도록 하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봅시다. 자, 개념에 대해서 봅시다.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빗변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세타각의 대변, 대응하는 변, 요 마주보는 변 있죠?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빗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빗변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대변이 아니라 이쪽 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코사인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요. 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탄젠트 세타를 곱하시면 되겠다. 자, 이게 빠르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빗변의 길이는 아까는 사인을 곱했지만 이제는 사인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코사인을 나누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탄젠트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사인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S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와서 여기 먼저 거쳐서 이쪽으로 갔죠. 자, 그래서 사인을 외우는 방법은 요 S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R분의 B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빗변을 먼저 거쳐서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T를 한번 써보면은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죠. 따라서 A분의 B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문제가 밑에 나와 있고요. 자, 이 문제들도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고요.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관련 문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풀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은 꼭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5 수능 가형 20번 일부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2015 수능 가형 20번 문제는요. 실제 풀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원에 외접한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세타로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겠죠? 자, 지금 선분 CD의 길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라 라는 문제고요. 자, 순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있죠? 선분 BC의 길이를 먼저 구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선분 AD의 연장선에다가 C에서 수선의 발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 수선 CD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 선분 CD의 길이를 최종적으로 구할 생각입니다. 자, 풀이 봅시다. 자, 원의 중심의 점을 O라고 했고요. O.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분 OM의 길이가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에서 접선이 있으면은요. 자, 이렇게 접하게 선을 두 개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각도도 전체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절반씩 갖고 가서 자, 각 MAO는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이 각도가 2분의 세타고 이 길이가 1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 파트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이 각도가 언급되어 있을 때 나머지 이 선분 AM의 길이는 자, 요 길이에서 탄젠트 2분의 세타를 나누면 된다. 이렇게 빠르게 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탄젠트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얘를 탄젠트로 정의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 쭉 연결을 해서요. 여기 큰 직각삼각형 ABM 보이시죠?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ABM. 자, 그러면 얘는 세타였고요. 얘가 직각이고요. 방금 얘를 구했죠? 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자, 선분 AB의 길이는 자, 삼각함수에서요. B변과 자, 요 대응변이 아닌 이 변. 자, 얘도 삼각함수에서 나왔었죠. 이 변의 길이와 이 각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가려면 뭘 곱해줘야 된다? 코사인의 역수를 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지금 삼각함수 부분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게 떠올라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역수를 곱한다. 이게 떠올라야겠죠. 자, 그래서 선분 A, B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등변 삼각형에서요. 이 길이를 지금 세타로 구한 거고요. 그 말은 즉 선분 BC의 길이를 구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자, 수선의 길이를 구할 거라고 했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수선의 길이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면 외곽 정리라고 하죠. 얘는 2세타죠. 둘의 합.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만약에 세타라면 얘는 3세타가 되겠죠. 외곽 정리에서. 자, 따라서 자, 얘가 세타, 얘가 세타니까 얘는 외곽 정리에서 2세타고요.
2세타와 세타가 있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얘는 3세타가 됩니다. 자, 그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봅시다. 자, 여기 각도가 세타고 여기 각도가 세타란 말이죠. 그러면 외곽 정리에 의해서 이 각도는 2세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세타고 세타니까 또 외곽 정리에 의해서 이 각도는 3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는 이 길이를 세타로 나타냈고요. 이 길이를. 그 다음에 이걸 구할 거라고 했죠. 이 수선의 길이. 자, 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고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갈 때는 자, 빗변에다가 사인 2세타를 곱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수선의 길이, 보라색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보라색의 길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보라색의 길이에서 다시 빨간색의 길이로 돌아가야겠죠? 자,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수선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이 길이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직각삼각형 있고 얘는 이제 3세타입니다. 3세타고요. 이 길이가 지금 요 값인데 빗변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럴 때는 사인 3세타를 나누어 준다. 기존의 값에 사인 3세타를 나누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분 CD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게 목표였는데 여기 그 결과를 구했습니다. 관련 읽을 거리 보시겠습니다.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삼각비는 중학교 때 배우죠. 그리고 삼각함수는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개념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어떤 차이가 있나 봅시다. 자,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됩니다. 우리 직각삼각형이라 하면 도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 자, 나머지 두 변의 길이 모두 다 양수다라는 거죠. 자, 이에 반해 삼각함수는 좌표 평면에서 좌표로 정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좌표 평면상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점과 원점과의 거리는 0 이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x좌표와 이 점의 y좌표는 경우에 따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점을 여기 찍으면 자, x좌표가 음수가 나오겠죠? 여기는 xy가 다 음수고요. 여기 점을 찍었다면 자, y좌표만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a와 b의 값이 양수와 음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삼각비는 항상 양수겠네요. 자, 하지만 삼각함수는 a, b의 부호가 사분면의 이 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의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의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호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점의 위치에 따라 이 삼각함수의 부호는 어떻게 되느냐? 1사분면에 점이 있다면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모두 다 양수고요. 자, 2사분면일 때는 사인값이, 3사분면 탄젠트, 4사분면일 때는 코사인의 값만 양수가 됩니다. 중선, 수선, 각의 이등분선 보시겠습니다. 자, 중선은요,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이 중선이 되겠습니다. 자, 수선은요, 자, 수선의 발과 꼭지점을 연결한 이게 수선이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은 각이 있을 때 이 각을 정확히 이등분하는 이 선이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요, 이 세 개의 선은
동일한 선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선일 수도 있죠. 그걸 좀 구분해 달라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 테마로 정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빈출 유형은요, 저번에 직각 파트에서 제가 정리를 했고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중선을 내렸는데, 자, 이 세 변의 길이가 같다면, 그렇다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자, 거꾸로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중선을 그리면 B편이 중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변의 길이도 같더라. 자, 증명하는 방법은 외접원 하나만 그리면 증명이 된다. 예, B변을 지름으로 하는 외접원을 그리면 끝난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관련 읽을 거리 보시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를 풀 때는요, 이 보조선을 활용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보조선은 중학교 때는 주로 평행선을 이용해서 평행한 선을 그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중선, 수선, 각의 이등분선을 주로 활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선, 수선,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선은 동의가각과 중점 연결 정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